제외하신 분들 중에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제외가 된 분들도 많은데요. 그분들이 겪었던 제외의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헤어진 사람의 행동들엔 무엇이 있을지, 그 행동들을 과연 진짜 제외 신호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희망 섞인 착각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뿐일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외하기 전에 보이는 가장 흔한 신호가 뭘까요? 바로 상대방의 뜬금없는 연락입니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 혹은 술에 취해서 오는 연락. 이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시간대에 나를 생각하고 연락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선톡을 받게 되면, 먼저 전화가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잊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상대방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정말 완전히 잊고 나를 정리했다면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굳이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억눌려 있던 감정, 특히 술 기운에는 보고 싶다, 그립다는 마음에 이성의 끈을 놓고 나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술김에, 정말 술김에 실수한 걸 수도 있지, 단순히 외로워서 심심해서 연락했을 수도 있지, 연락이 왔더라도 다시 잘해보잔 말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겠지. 네, 맞습니다. 늦은 밤 연락이나 술김에 온 연락이 상대방이 재회를 원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평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순간적인 외로움, 충동, 혹은 습관적인 행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거예요. 설령 그것이 충동이나 외로움 때문이라 할지라도 왜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나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아무렇지 않다면 굳이 내 번호를 누르거나 카톡을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즉, 그 연락은 재회 의사의 증거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아직 완벽하게 소화하고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방증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단단해 보이는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틈이나 균열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틈이 재회로 이어질지는 다른 문제이지만 완전한 무관심은 아니라는 가능성 정도는 읽어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흔히 하는 말로 전 남친이 전 여친한테 늦은 밤 술 기운에 하는 연락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간 봐왔던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본다면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제외하기 전 보이는 신호 두 번째는 상대방의 후회나 사과 표현입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줬지, 미안하다 와 같은 직접적인 사과를 한다든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헤어진 건 내 잘못이 큰 것 같아, 이렇게 이별에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든지, 헤어짐을 말하면서도 나 분명히 후회할 거야,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했다면 이건 상대방한테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 죄책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별의 원인을 곱씹어보고 있다, 인지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상대방에게 이별의 아픔이나 후회, 죄책감과 더불어서 헤어져야 된다는 감정이 동시에 있는, 양가 감정이 있을 때 보이는 흔한 신호예요. 자신의 행동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인 이별에 대한 본인의 잘못이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남 탓만 하거나 상황 탓만 하는 사람과는 다른 태도이기 때문에 이별할 때, 혹은 이별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나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계속 곱씹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후회나 사과가 과연 관계 회복을 염두에 둔 깊은 성찰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별 상황에서 느껴지는 일시적인 미안함이나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한 방어적인 표현인지는 신중하게 구분해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때로는 본인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만약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나에 대한 미안함이나 후회의 모습을 보이는 일관성이 있다면 그냥 미안하다, 그냥 후회될 것 같다,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줬는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서 후회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이 있다면, 감정이 격해져서 막 쏟아낸 말이 아니라 비교적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나온 말이라면 나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재회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회하기 전에 보이는 신호 세 번째는 상대방의 호의입니다. 상대방과 여전히 연락이 닿거나 마주칠 일이 있는 분들 중에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혹시 뭐뭐 좀 도와줄 수 있어? 너 뭐뭐 필요하다고 했지?
내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사소한 도움을 주고받으려는 행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순수한 의도나 과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이별 후에도 나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내 감정을 떠볼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라는 비교적 부담 없는 형태로 내 반응을 떠보고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심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두 가지인데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SNS나 인스타나 카톡 차단 해제입니다. 내가 찍어줬던 사진, 함께 여행가서 찍은 사진, 서로의 애정이 담겼던 게시물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한때 나를 차단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차단을 풀어버리는 상황, 이런 걸 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아직 나를 완전히 못 잊은 걸까? 이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신호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시그널이 보이면 상대방한테 바로 연락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나에 대한 감정, 이성적인 끌림이 낮아져서 헤어진 거라면 상대방이 보이는 행동들에 큰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줬기에 상대방은 나한테 좋은 기억은 남아있지만 다시 연인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는 딱히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감정이 떨어진 문제가 주된 이별의 요인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나서 재회를 하고 싶어서 보이는 신호들이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취업 준비, 가족 문제, 직장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된 경우, 감정은 크지만 서로 지치게 만드는 성향이나 성격 차이로 현재는 소강 상태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라면 차단을 풀거나 다시 팔로우하거나 과거 사진을 정리하지 않거나 하는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재회하는 커플들 중에 상대방이 보이는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첫째는 상대방의 뜬금없는 연락이었고요. 둘째는 후회나 사과 표현, 셋째는 상대방의 호의, 넷째는 과거 흔적이 남아있는 SNS였고요. 마지막 5번째는 인스타나 카톡 차단 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재회를 간절히 바랄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아주 사소한 행동에도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재회 가능성과 연결 지으려는 소망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확증 편향에 빠질 위험도 있다는 걸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 하나하나에 너무 매몰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신호들이 일관되게 그리고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어떤 액션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의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회의 관점에서도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상황에 더 현실적인 재회 방향을 고민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리고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결국엔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뵐게요.